잘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게 또 선생님의 교단에 올라와 있는 선생님의 마음이 또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 한 15년 전에 저의 사진입니다. 이제 종종 아들이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15년 전에 제 사진. 한 20년 혹은 30년 그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그 육아했었을 때의 그 기분으로 한번 제 이야기를 쭉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죠. 저희 어머니께서 서울의 3대 교육특구 트라이앵글의 이제 서쪽을 담당하고 있는 저 목동 학군으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사를 오게 됩니다. 물론 저의 교육을 위해서 이제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 양천구에서 이제 제 어떤 삶이 시작됐는데요. 행복했습니다. 네, 보시면 항상 이제 놀면서도 전교 한 10위권 안에서 이제 성적이 나오고 3년 내내 극장 이제 반장도 하고 방송부장 활동도 하면서 탄탄대로를 이제 걷게 됩니다. 이제 또 목동이다 보니까 주변에 또 학원가가 많아가지고 이런 이제 조금 어렵던 신념을 이제 갖게 됐어요. 좋은 대학을 가야지 이제 성공할 수 있구나. 이제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카이스트 뭐 이런 데 나와야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렴풋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년을 정말 행복하게 이제 지내면서 다음 스텝으로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요. 그 제가 고등학교 진학할 당시에는 이제 자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였어요. 천안에 있는 야구 명문 이제 북일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네, 입학을 하게 돼서 이제 이제 드디어 내가 가고 싶었던 명문대학교에 가서 나도 성공해야지라는 이제 꿈을 안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또 그 중학교 때랑은 느낌이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입시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또 친구들이 모였고, 그리고 또 실제로 뭐 수행평가, 내신, 정시 뭐 이렇게 해서 고민할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3년 플랜을 세워가지고 이대로만 가면은 내 인생은 핀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16시간 동안 이제 뭐 공부를 평균입니다. 주말에는 뭐 18시간, 20시간까지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암흑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내가 천재들은 따로 있었다. 내가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점점 노력은 노력대로 더 하는데 점점 성적은 더 떨어지고 조금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경쟁자로 이제 정말 느껴지기 시작했고요. 학교 다니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게 정말 성적이 떨어진다 그것 하나뿐이었는데 제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가지고 있었던 이 어렴풋한 어떤 신념,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게 대학을 못 가면 인생이 망한다고 해서 조금 더 가슴 한켠에 아주 깊숙하게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밤마다 정말 울면서 잤던 기억이 많이 있고요. 특히 또 시험이 끝나고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잘 안 나왔을 때는 정말로 그때 탈모까지 왔었던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게 힘든 나날들을 하루하루 견디면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인 건가? 조금 이제 극단적인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나중에 약간의 희망의 불빛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거꾸로 교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거꾸로 교실은 정말 말 그대로 거꾸로 교실인데요. 보통 우리가 수업을 하면은 이제 학교에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선생님이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고요. 집에 가서 강의에 대한 숙제를 하는데요. 근데 거꾸로 교실은 그걸 반대로 하는 거예요. 집에서 미리 강의를 보고는 오면 선생님이 영상으로 만들어주신 강의를 보고 학교에서는 숙제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근데 혼자서 숙제를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다 같이 그 관련된 숙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뭐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의 마지막은 결과물을 분석, 정리하고 영상으로 기록해서 함께 공유하는 일입니다.
수업의 마지막은 결과물을 분석, 정리하고 영상으로 기록해서 함께 공유하는 일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교과 과정의 지식뿐 아니라 친구들과 소통, 협력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무엇을 배우는가 이상으로 왜, 어떻게 배우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잘 쓸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게 지금 시험인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파악하게 되면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일단 재밌어지니까 계속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물을 배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거 하면서. 지금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을 저도 못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이제 찾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는지 그 방법도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기대합니다. 네, 이분이 이제 저에게 희망의 불빛을 좀 주셨던 그 생명과학 선생님이셨는데요. 실제로 거의 모든 수업이 이렇게 활동 위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친구들하고 협력해야지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생명과학을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었어요. 이게 너무 암기할 게 많고 의미를 못 찾겠는데 그게 이 수업을 듣고 나서 가장 좋아하는 이제 과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교 수시를 지원할 때도 6개 모두 다 이제 생명과학과로 이제 지원을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실제 수업 시간 안에서는 아이들의 수업 참여가 어렵기 때문이죠. 우선 지필고사 비중을 대폭 줄였습니다. 평소 활동을 반영하는 수행평가 70%에 지필고사 30%, 그 시험조차 100% 서술형 타격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위에 70%에 해당하는 게 바로 전부 다 이제 수업 시간에 진행됐던 활동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분명히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듣는 시간만 있었는데 이 시간 안에 친구들하고 다 같이 문제를 풀면서 그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제가 정말 좋았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또 시험에 대한 저의 의심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이 과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단지 시험 본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평가절하되는 그런 기분이 또 들었었는데 또 이렇게 수업 시간 안에서 내가 하는 활동들을 평가 반영으로 돼가지고 평가가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좀 더 신뢰가 가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 제 학교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겪었던 게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가 됐다는 부분에서 제 삶이 학교에서의 삶이 매우 행복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수업 시간에서 또 이런 얘기들을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실제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구글이나 일론 머스크, 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다양한 이런 스타트업들이 더 이상 이제 대학교 신규 직원들을 뽑을 때 대학교를 안 보겠다. 좋은 대라고 이제 뽑아봤더니 일을 잘 못하더라. 이제 그런 내용의 이제 기사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어쩌면 대학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조금씩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내가 믿을 사람 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역량을 길러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같이 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렇게 5가지 역량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수업 방식에서는 소통 능력 그리고 협업 능력을 기르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친구들과 함께 우리 학교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상 최대 수업 프로젝트라는 것까지 하게 됩니다. 이 5가지 능력은 결국 이렇게 하나의 역량으로 이제 집결이 되더라고요.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그냥 친구들과 다 같이 문제 해결 능력 하는 능력 있으면은 내가 굳이 대학교 이름 없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으로 시작을 해서 전국구로 이제 판을 벌리게 되는데요. 네, 한번 보시죠. 국기고등학교 이승입니다. 제가 했던 프로젝트는 하우스 스토리 에어셀 줄여서 하우스 SOS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문제집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처음 시작은 학교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생명과학원 문제 만들기 강좌교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친구에 맞춰서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그 문제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또 만들었던 친구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그다음 만들었던 문제를 또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한 학기가 흘러서 이제 부대가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이 만들었던 문제들을 가지고 모아서 문제집을 한번 만들어보자. 문제집을 뒷부분을 쭉 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한번 공유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문제 만들기 프로젝트는 우여곡절 끝에 완성되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 친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참여율, 그다음에 프로젝트의 방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친구들 간에, 저를 포함해서 6명의 친구들 간에 그 어떤 사교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또 검수를 받는 부분에서 전국에 있는 많은 검토위원분들께서 보내주신 여러 가지 응원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그런 감수 항목들을 보고 되게 많은 감동을 갖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기 PPT에 보시는 것이 이제 완성된 그 이북 중에 하나인데요. 그 각각 단원별로 들어가 있을 문제들이 배치되어 있고, 또 그 문제 아래는 이렇게 직접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풀도 바로 볼 수 있도록 배치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 시간 활동 중에 하나였어요. 그날 배웠던 목차를 중심으로 가지고 우리가 직접 수능 문제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활동이었는데, 이게 문제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거 엮어가지고 우리가 문제집을 한번 출판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시작했는데, 이게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공부의 시작이라는 게 이게 단순히 열심히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알아가는 것부터 공부에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에 이르렀고, 그럼 이거 좋은 거 알았는데 이거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보자 해서 전국에 50개의 이제 고등학교 연락을 사실 연락한 건 한 150개 되는데 그 중에 답변 온 게 한 50개 정도였고, 그래서 50개의 친구들이 모여서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뭐 지구과학, 물리, 이과뿐만 아니라 문과 과목들까지 해가지고 서로 문제를 만들고 서로 문제를 검토해주고, 그리고 그 문제를 서로 풀면서 학원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일련의 그런 활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 이제 고등학교 활동이 좀 마무리되는데요. 그렇게 이걸 고등학교 때 이제 좋은 경험하고 이제 대학교 가서 성공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네, 제가 조금 부모님의 기대와는 부모님이 그 목동으로 이사 갔었을 때 심정이 아주 반하는 그런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에 전액장학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수시 합격을 했는데, 미래교실 네트워크라는 그 거꾸로 교실이라는 그 솔루션을 만든 단체에서 모든 과목을 거꾸로 수업을 하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한 과목만 했는데 이렇게 재밌었는데 이거 전부 다 하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고 싶어서 그냥 대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통보했죠. 통보하고 그리고 이제 이 거꾸로 캠퍼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11명에서 시작한 비인가 이제 학교였는데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미래교실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이제 저는 약간 근로장학생처럼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거꾸로 캠퍼스에서 하고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스토리로 풀어서 이제 펀딩을 받는 그런 경험도 해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다큐멘터리 촬영팀이 있어서 그 어깨너머로 어떻게 촬영하고 어떻게 편집하고 하면서 어떻게 영상을 가지고 노는지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실력을 좀 쌓아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거꾸로 캠퍼스를 다니면서 이제 OECD에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은 교육에 관련해서 어떤 고민들을 할까에서 듣고 또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저희 거꾸로 수업 이제 거꾸로 캠퍼스에 있으면서 제가 얼마나 성장했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기존 학교 시스템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I was surprised because the key competencies for 21st century, which were
I had the worst relationship with my friends. 강사님 teacher said to me, we should do the session to see after. My school life was totally in one habit. Surprisingly, the best thing that I could develop was the communication skill, which was actually I didn't need at my previous school before because I had no idea where the skills can be used and had no chance to express myself. Moreover, I finding myself in a student agency because thanks to the flexible learning environment and maximizing the initiative of learning. 네, 가서 발표하고 얘기 듣고 해보니까 잘 먹고 잘 난 유럽이나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서 다 비슷한 고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믿을 게 이제 나밖에 없구나라는 좀 확신이 생겼던 그런 사실 자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또 나이가 또 차고 있어서 이제 버클로시를 고등학교 때 경험을 했고 버클로 캠퍼스와 미래교육을 통해서 그럼 다음은 어떤 의사결정할까 이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부모님의 심정으로 한번 보시면은 좀 심란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죠? 그 수습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학교도 지금 다 붙어놓고 떨어뜨렸는데 지금 또 갈 데가 없네 했을 때 혜성처럼 등장했던 곳이 바로 이제 아쇼카라는 단체입니다. 아쇼카는 사회적 기업가,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들을 풀려는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서포트해주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기술에서 그 사무총장이 이제 정찬주 사무총장이 이 아쇼카 펠로우로 선정됐고 또 스페인에 있는 이분이 이제 또 아쇼카 펠로우여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저는 MTA라는 곳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MTA가 어떤 곳인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MTA는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몬드라곤은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그 협동조합이고요. 스페인 북부지방에 있는 세계 12에서 8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큰 협동조합인 이제 몬드라곤에서도 이제 2008년에 이제 미국발 경제 위기에서 이 유럽의 LG 같은 그런 이제 파고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백색 가전을 거의 점령하고 있었던 이 파고르라는 회사가 부도가 나게 돼요. 그 협동조합 안에 있었던 기업인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해고된 그 파산이 됐던 파고르의 모든 직원들을 다시 재취업시켰던 이제 사례로 되게 알려져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제 몬드라곤 협동조합 안에서 이런 위기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한치 앞을 모르겠다. 분명히 잘 나가고 있었는데 다음날 돼 보니까 이게 회사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길러내야겠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생겨나는 문제들을 함께 학습하고 풀어나가고 문제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내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핀란드의 교육방문과 그 다음에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정신을 합쳐서 만든 게 바로 이 MT라는 이제 과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레인 이는 이제 리더십, 앙터프리너십, 이노베이션의 약자인데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4학년 과정을 밟고 있는 유럽 공식 학위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은 그냥 다국적 친구들이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창업을 그냥 하는 겁니다. 창업을 해서 4년 동안 세계 여행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경영학 학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학교라고 떠올리면은 생각나는 세 가지 이제 수업, 시험, 교수인데요. 네, 수업이 없습니다. 수업이 없고요. 실제로 창업을 해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품 개발도 하고 고객도 만나고 셀링도 하고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거고요. 시험도 없습니다. 시험이 없고요. 그냥 서로 평가합니다. 중국에 앉아가지고 너는 몇 점, 나는 몇 점. 좀 더 체계적이긴 하지만 네, 서로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지식을 전달하는 교수도 없습니다. 그 대신 그 부인을 함께하는 팀 코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진짜 세상에 학교의 옷을 입혀놓은 그런 상황인 거죠. 애초에 우리가 불확실성을 대비할 수 있는 걸 만들겠다고 하면 통제할 수 없는 건 통제하지 말자. 그냥 진짜 세상에 풀어놓고 이거 4년 동안 잘하면 학위 줄게.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딱 두 가지를 통제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팀은 4년 동안 고정입니다. 절대로 못 바꿔요. 팀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학위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팀을 못 바꾸고요. 그 다음에 매주 8시간씩 무조건적으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와 여기 너무 재밌겠다 해서 이제 바로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가서 창업을 했어요. 이게 저희 창업 동기들이고요. 지금 15명에서 이제 함께 저희 펀 컴퍼니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지금 4년 차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토는 테이크한 서비스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 그래서 창업해서 뭐 하는데 한번 보실게요. 네, 표정이 그래서 좀 안 좋죠.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첫 번째 팀 과제를 발표하는 날. 오래 준비했으니 정의를 불태워봅니다. 근데 승민이 표정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같은 개념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불안해요. 혹시 잘못 전달될까 봐. 하필 오늘은 MTA 설립자 호세가 1학년을 처음으로 만나러 온 날입니다. 이 대학의 총장님 같은 분이죠.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And which will inevitably lead us to recognize more problems and see more potential for impact in the future. 무사히 발표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팀 레이가 나섭니다. 화가 난 듯 칠판을 거칠게 지우는 레이. 모두들 당황스러워하는데요. I just want to make a citizen. That's what I want, and I want the Paula to do this, to share my ideas. 그동안에도 토론 과정에서 종종 갈등이 있었지만 오늘은 좀 심각합니다. 레이는 좀처럼 화가 가시지 않습니다. 아, 네, 싸웁니다. 네, 창업했더니 싸웁니다. 정말 죽으라 갖고 지구 갖고 싸웁니다. 네, 그래도 또 그 거꾸로 유시하면서 또 먹을 짬이 있어가지고, 네. 그날 밤 승빈이가 팀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Maybe we're just too intense for you, right? I mean, it's just scientific, am I right? It's just a different culture. I mean, I don't know all the changes behind the word, just. If I want to show my idea, I will try my best to make it perfect, and then I need time to think again. What's the reality? 문화 차이로 감정이 상할 때도 있죠. 중요한 건 잘 풀고 잘 마무리 짓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잘 파이를 했는데요.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저희가 팀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네, 정말 이 10명에서 15명의 사람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의 모든 갈등의 유형을 겪었던 것 같아요. 오해하고, 뭐 상처 주고, 네, 판단하고, 회피하고, 무시하고, 뭐 배제하고, 뭐 네, 계속 이렇게 네, 그거의 반복이었습니다. 거의 2년에서 3년 정도를요. 이게 그냥 무의미한 반복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갈등이 이게 그냥 무시하고 회피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다름이 드러나는 거구나 이제라는 것을 조금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름을 이제 너랑 나랑 다른 게 너가 틀렸어가 아니라 이제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제 이런 배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랑 같이 사업하겠다고 앉아있는 이 옆에 있는 친구를 더 잘 이해하는 건 첫 번째고, 근데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친구랑 싸우면서 내가 왜 이런 기분이 들었지? 내가 왜 기분이 나빴지? 왜 내가 지금 화가 나지? 라는 것들을 물어보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저 스스로를 조금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팀에 있는 매출의 그래프가 이거랑 조금 유사한데요. 팀의 성숙도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안에서 이제 그 퍼포먼스가 결정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얕은 수준의 협력인 거죠. 그 갈등 있으면 회피하고 그냥 너 이해하고 나 이해하고 이제 이런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이제 서로 조금씩 그 협력 깊이가 깊어질수록 이제 다름이 드러나는데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그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때 8시간 동안 회의를 했었습니다. 쉬지 않고. 그때 회의의 주제가 뭐였냐면요. 무슨 중요한 어떤 뭐 이 프로젝트를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게 아니라 그때 회의 주제가 오피스에 몇 시에 나올 것인가. 네, 이 회의를 가지고 8시간 동안 난상토의를 합니다. 네. 네, 근데 그때 이게 네, 그렇고 또 2주 동안 저희가 또 회의를 했던 게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홀리데이, 그러니까 그 휴일을 얼마나 쓸 것인가 가지고 2주 동안 회의를 합니다. 네. 사실상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정말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옳고 그름이 없어지고 상식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코스타리카에서 온 친구는 한 번 이렇게 있어요. 저희가 미팅 시간을 2시로 잡았는데 4시에 온 거예요. 근데 코스타리카 친구는 오히려 화가 났어요. 너들 왜 이렇게 일찍 왔냐? 우리 문화는 4시에 온다고 하면 2시로 약속을 잡으면 보통 다 알아서 4시에 온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네덜란드 친구는 1시 반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다양한 차이들, 그리고 뭐가 처음에는 너가 옳고 내가 틀렸고 뭐가 상식적이고 뭐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찾았는데, 점점 그 갈등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코스타리카에서는 그게 맞고 네덜란드에서는 그게 맞고 한국에서는 5분 좀 늦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내가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존해서 어떻게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이거구나. 이제 이렇게 친구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점점 손발이 다 맞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 바로 행복한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관계이구나. 근데 그 관계에서의 정말 키워드는 이 세상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를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Beauty of Diversity 이 단어 되게 좋아하는데요. 여기 다름이 아름다움이 되는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앞에 그 앞선 과정이 있어서 내가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내가 나를 잘 이해하고 있을 때 특정 상황에 있을 때는 너의 이런 부분이 더 잘 돼. 그 다음에 특정 상황에 있을 때 나의 이런 부분이 필요해. 라는 것들을 조직적으로 의사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봤을 때 저는 그때 이제 그 전율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전에 또 이제 하기 전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사실 이 과정을 통해서 근데 사실 사업에 역량이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 친구들의 연애 스킬이 다 같이 증가합니다. 네. 다 같이 행복해지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싸우고 화해하고 반복하고 또 다양한 갈등 요소들을 접하면서 그래 이거는 방어기가 좀 발동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 부분은 이해를 해야 되고, 이렇게 접근하면 해결될 거면 이제 부분도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친구들이 연애 기술이 다 같이 늘어나고요. 또 제가 집에 이제 잠깐 이제 방학 때나 혹은 휴일 때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과 제 친구들을 봤을 때 나랑 스페인 친구가 다른 것처럼 나랑 부모님이 정말 그냥 다를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해를 하니까 관계가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오늘 그 영리해 이제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이제 나이는 이제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게시분들 중에서 이제 같은 사람이 정말 단 한 명도 없는 것처럼 그냥 다 다를 뿐이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배울 수 있으면 이제 좋은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봤고요. 그래서 무슨 사업했는데 이제 이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4년 동안 창업해서 또 팀으로 창업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하기로 하는데, 무슨 사업했는데 이제 했을 때 처음은 다 이제 요식업부터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음식을 팔았습니다. 김밥을 파는 대신에 저희는 스페인 친구도 좀 많아서, 또 스페인 친구들 중에서 음식을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스페인의 북부지방의 핀초라는 음식을 중국에서 팔게 됩니다. 한번 보시고 갈게요. 아마추어 티가 많이 나죠. 네. 집에서 이제 음식을 저희 메뉴 막 개발을 합니다. 메뉴 개발하고 고객을 만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저희가 한 300명 규모의 이제 이벤트에서 케이터링 서비스를 따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같이 케이터링 서비스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을 정말 잘하게 합니다. 또 한 번은 이제 홈파티에서 일부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파티를 하는데 거기 주방에 들어가서 이제 또 이렇게 요리를 해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고객을 만나고 제품을 만들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1학년 때 했던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에우스코리아라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저한테 조금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면은 이 프로젝트는 스페인에 있을 때 했었어요. 스페인 북부 지방의 바스크 지방, 그 몬드라곤이 있는 그 지역에서 했었던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거기에 있는 햄버거 집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햄버거를 먹고 있었어요. 근데 10대에서 한 20대 초반 돼 보이는 그 어린 친구들이, 저도 어리지만 어린 친구들이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떼거지로 저희를 빙 둘러싸고 니하오 막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치너 사보 막 되게 모욕적인 말들을 이제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정말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분하고, 이게 인종차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든 복수를 하고 싶고 찾아가서 정말 얼굴에 주먹질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복수를 해주겠다. 너네가 중국과 한국인도 구별을 못하고 얼마나 무지하냐. 내가 내 돈, 너희 돈 가지고 내가 돈 벌면서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기획했던 게 바로 이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를 스페인에서 알리는 그런 한국 문화 행사를 했었는데요. 잠깐 영상 또 보고 싶어요. 당시에 하루 이제 8시간 행사를 기획했었고 한 8,000명 정도가 왔었습니다. 네. 태권도장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국은 모르는 있었죠. 네. 태권도장을 선택해서 이렇게 태권도 쇼케이스를 만들었고, 그리고 또 K푸드가 또 요즘에 유명해서 그 한인들하고 또 컨택을 해서 한국 식당과 협력해서 이렇게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불닭볶음면 빨리 먹기 콘텐츠랑 뭐 이런 것도 했었고, 또 K-팝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저희가 20팀을 모집했는데 10초 만에 매진이 됐어요. 이 경연 활동이. 네. 그래서 이런 K-팝 문화가 사실 서브컬처 문화더라고요. 그 유럽에서는. 근데 이날 가족들과 다 같이 나와서 다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하면 또 e스포츠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PC방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리그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이제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이제 마련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하는 게 아니라 창업을 돈 벌어야 돼가지고, 네, 그 한국문화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앨범을 또 구해가지고 네, CD 무대 좀 만들어봤고요. 그래서 당시에 지방정부랑 그다음에 LG랑 이렇게 또 한국문화에 협력을 해가지고 같이 했던, 저한테는 기억에 의미가 깊은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스킬스크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사실 앞에 보셨던 모든 영상들을 이 프로젝트에서 만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우리가 좋아하는 걸로 먹고 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제가 뮤직쇼 네트워크에서 이제 배웠던 영상 편집하고 영상 찍는 기술, 동영상 만드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디자인을 좋아하는 친구하고, 그다음에 5개 광고, 아웃도어 브랜딩을 하는 좋아하는 친구들 3명이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먹고 살아보자라고 해서 만들었던 이제 프로젝트가 이 프로젝트였습니다. 처음에는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디자이너 대학생을 졸업하는 친구였는데 10,000원만 달라고 하면서 홈페이지, 그 쇼핑몰 홈페이지 만들어줄게, 우리 먼저 좀 해가지고 10,000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또 다시 포트폴리오로 활용해서 뒤에다 영을 하나씩 붙여가지고 이제 1,000,000원까지 그거를 이제 늘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애틀에서는 테드엑스 시애틀과 같이 협력을 해서 홍보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뉴요크 같은 임팩트업이 이제 망했는데 여기가 이제 같이 그 공유 오피스입니다. 공유 오피스와 같이 또 협력을 해서 이제 네, 인스타그램 마케팅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또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점점 스케일업을 해나가는지, 그 다음에 스케일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의 친구들 간의 다이나믹이 어떻게 바뀌고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많이 만들어나갈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좀 같이 많이 했었고요. 이거 보여드린 건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이렇게 제가 4년 동안 했던 프로젝트를 쭉 적어봤어요. 이름만 적어봤는데 다 하면 한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궁극적으로 알게 된 것은, 내가 정말 그냥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구나. 이 아이디어를 실현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진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아래 밑단에 엄청난 노력들과 엄청난 것들이 이제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안 할 건 아니고 계속 하려고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는데요. 정말 전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제가 발견한 몇 가지 공통적인 제가 정말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을 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무기력과 직무입니다.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친구들이 다 너무 무기력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 취업난 한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 미국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갔는데 그 제 또래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이게 힘이 안 나요. 계속 이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이 무기력도를 좀 어떻게 해결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증오는 뭐 젠더 갈등 그리고 세대 갈등 이런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지 못하고 서로 이제 싫어하는 이런 두 가지를 제가 5년 안에 좀 해결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봐요. 하나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이런 조금은 다른 교육을 하는 사실 이 교육의 솔루션 자체가 저 내면에 있었던 무기력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선택하고 제가 책임지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줬던 고마운 단체들이어서 일단은 여기가 또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또 한편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이게 또 모두의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연스럽게 이제 증오에 대한 걸로 이어지는데요. 다양성의 부재가 또 하나의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에서도 그렇고 단순히 정답이 있어서 이제 그걸 따라가야 될 세상이 아니라 그냥 내가 선택하면 그게 정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바라는 건 아니고 저도 이제 계속 고민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15년 전에 그 순수한 마음으로 저는 이 무기력과 증오에 계속 저 눈덩이를 던지면서 제 할 일을 하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상으로 저는 그 세상이 곧 나의 교실 이승빈이었습니다.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교실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대기해 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일찍 끝나면 자습을 주셨는데 질문. 네. 아주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까 어디입니까? 그 MTA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방법 중에서 4년간의 팀이 고정된다. 그 팀 멤버가 어떻다 하더라도 바꿀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게 상당히 그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저한테는. 왜 그러냐면 그 뷰티 다이버시티라고 그랬는데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면 좋은 점도 참 많이 있고 추구해야 될 방향이지만 그걸 통합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측면만 좀 묻고 싶은데 많은 팀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나름대로 공감 방법을 찾아나가고 공통분모를 찾아나가고 공통의 목표를 찾아나가고 공통의 방법을 찾아나가고 하는 것으로 해서 나름의 그 의미는 별도로 하더라도 팀 전체의 어떤 하나의 결과물을 내는데 성공을 한 팀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팀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 근데 그 비중이 얼마나 됐는지 그렇게 하고 그런 거를 통해서 성공과 실패의 예를 통해서 이 다이버시티라고 하는 거를 이 현실 세계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는 게 있으면 밝혀주실래요? 네. 실제로 그 팀들 이 학기가 시작되면은 보통 이제 저희가 30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15명이 남아 있어요. 사실 나머지 5명은 이제 중간에
그만둔 친구들인데 이제 그만둔 이유가 나 더 이상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이거 너무 싸워가지고 이게 아니라 그 갈등의 과정을 통해서 이 길이 내 길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더 맞는 길을 찾아서 나간 친구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과정, 이 학위의 과정 안에서 있어서는 그 공동체, 그러니까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동의 미션이 있고 거기에 피타지 않는 사람이 이제 나가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이제 그게 강제로 너 나가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거 해보니까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봐라고 이제 판단해서 나가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성이라는 건 사실 저도 오늘까지도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름답고 좋고 꼭 필요하고 그 생명학적으로도 인간이 제가 또 생명학 보고서 들었어서 그 진화를 해오기 있어서 그 지금까지 인간이 있었던 이유도 그 다양성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중요한 키워드인데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저도 지금까지도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은 그 다양성의 정도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해나가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의 다양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에너지가 든다 혹은 이 정도의 어떤 코스트가 발생한다 라는 것들이 조금 축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코스트를 넘어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것 같다 싶으면은 이게 시기적으로는 아니다. 근데 이게 해볼 만한 코스트다라고 하면은 같이 가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의사결정 기준을 저는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형식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정말 다양하고 미묘한 어떤 그런 갈등 관계 속에서 쌓이는 어떤 경험치라서 이걸 형식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매뉴얼들을 저도 만들고 싶은데 근데 명료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다양성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의견들을 융합해서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인으로서는 이루어낼 수 없는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계는 있다. 그렇죠. 네. 그런 한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또 그걸 극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별도의 고민이다. 네. 그렇게 이해되었습니까? 네.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서승환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자원을 어떻게 충당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벌어서 다시 이제 충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첫 번째 했던 프로젝트인 그 스페인 음식을 팔았던 것도 저희가 정말 하고 싶은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직접 돈을 벌어서 충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니면 필요한 자원을 연결해서 뭐 투자를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지원 사업을 받는다던가 해서 이제 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오늘 아주 재미있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공부 과정도 아주 정말 우리 한국에서 친구들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친구들이 한국에 있는 공부하는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그거 좋은 방법이다. 또 이렇게 변화를 추구해 가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부딪히면서 싸우고 갈등을 겪고 이러면서 좋은 그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 한국에서 공부하는 우리 다른 친구들이 있죠. 네, 그 친구들이 그 부럽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은 우리하고는 다른 세상이야 이러나요? 이제 그런 말 있습니다. 그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는 표현이 이제 좀 맞을 것 같은데 이제 만나서 얘기할 때는 이제 저는 이제 멀리서 최대한 이제 설명하면은 와 나도 가고 싶다. 거기
어떻게 들어가는지 물어보는데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가면 이제 이거는 대학교에서 하는 조별 과제를 4년 동안 하는 거다. 근데 넌 팀을 못 받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친구들이 그러면 나는 가던 길 가야겠다. 네, 가는데요. 근데 그 두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어떤 정해진 루트, 그러니까 뭐 대학교 가고 취업하고 승진하고 이제 은퇴해서 노준비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주류의 삶을 벗어나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같이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네. 그래서 맘 같아서는 때려치고 들어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함부로 제가 또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내가 보기 엄마가 아주 훌륭하신 분 같아요. 지금 저는 이런 공부하는 걸 원하지 않거든. 사직선다역을 잘해서 주어진 틀 안에서 이렇게 남들 밟고 이겨서 이런 아들을 원하는데 엄마가 아주 훌륭하신 분 같아요. 죄송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엄마가 훌륭하신 분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동까지 오셨는데 제가 기대를 좀.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좀 강의. 저는 이제 미국에서 왔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다 미국에서 자라고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85년도에 저 미국에 갔는데 그때 했던 공부 환경하고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처음에 기지원설에서 우리 김동현 전 총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의 젊은이들이 더 힘들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2주 동안 격리하고 전철도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게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제가 옛날에 여기서 자랐을 때하고는 너무 틀리고 그 젊은 친구들이 꼭 기계 같아요. 머신. 이렇게 그 무슨 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전부 하나같이 자기 나름대로의 특별한 사정이 있겠지만 그렇게 좀 맨메이드 같은 내추럴하지가 않고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느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럴 겁니다. 아마. 분명히 그 안에는 제가 모르는 다른 게 있을 텐데 근데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목동으로 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어머님이 백무 삼천지교에서 그래서 거기서 치열하게 공부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명공학에 대해서 관심도 갖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학을 전 장학금으로 받고 했는데 그거를 고민해서 지금 스페인에 있는 이런 학교에 지금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학교에 들어가서 하는 거 보니까 현실에 실제적으로 삶에 부딪히면서 그 팀원을 만들어서 돈도 벌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처음에 교수도 없고 숙제도 없고 공부도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까지 했던 공부가 어떤 도움이 됐어요? 그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아까 보니까 아르헨 메스크도 대학 레즈메 필요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학이 필요한가요? 고등학교가 필요한가요? 어떤 게 좋았을까? 어떤 연관성이 있었어요? 그 사회 부딪히면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활동에서 도움을 받았던 게 뭐냐고 생각했던 점은 그냥 친구들하고 모여있는 그 상황 자체였던 것 같아요. 사실상 그 안에서 배웠던 어떤 특정한 과목 아니면 특정한 학문 아니면 특정한 공식 이런 것들이 드라마틱하게 제 인생에 영향을 주진 전혀 않았고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좀 다 까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학교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친구와의 어떤 관계, 그 다음에 후보자 갈등들,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배운 어떤 노하우들이 지금 삶에 오히려 더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저도 더 고민을 해나가야 되겠지만 실제로 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첨단 과학 기술이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에서는 저도 한국에 있는 대학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배우고 있는 어떤 실질적인 과목이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가는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뭐 수업이 없고 그다음에 뭐 교수가 없고 여기 수업이 없고 이제 얘기가 했는데 근데 사실상 그 여기 여기 대학교 안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책을 읽고 에세이를 쓰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식적인 영역에서는 너희가 필요한 시점에 책을 읽고 그다음 그걸 통해서 학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고 이제 그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텍스트로만 정의되어 있는 어떤 그런 과목 혹은 지식들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내가 치열하게 일상생활을 살다가 이거 도저히 내가 해결이 안 되겠을 때에서 커닝페이퍼처럼 딱 봤을 때 뭐야 여기 이렇게 해답이 다 있었네 해서 적용을 했을 때 저는 거기서 오는 배움이 더 제 인생에 도움이 됐고 그리고 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효과적이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좀 네. 고맙습니다.